그 우려를 그렇게 전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약간 협박으로 들렸다.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경선 불복 논란이 거셉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고 제안하자 이낙연 캠프 측은 불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모시고 관련 사항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관련된 주제, 일단 민주당 관련 주제, 또 국민의힘 주제, 그리고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나눠볼 텐데요. 좀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에서 시작된 어떤 논란들이에요. 그중에서도 이제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볼 텐데, 자, 서른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게 그냥 그 워딩만 놓고 보면 원팀을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게 경선 불복론으로 지금 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서른 의원의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네. 굉장한 무리수를 던졌다. 딱 듣자마자 이제 그런 판단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1차 경선 이후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상승세가 역전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한 번의 모멘텀이 필요했었거든요. 그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모양이 되었는데, 한참 네거티브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서른 의원이 느닷없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원팀을 보장할 수 없다. 네. 사실상 이거 승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내용으로 들렸거든요. 해석의 범위가 있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그렇죠. 있는 게 충분히 맞죠. 그렇게 그렇죠. 들렸을 정도로 워낙 이제 그 네거티브 경쟁이 이제 심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갖다 고도의 심리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을 하기 위해서 상승세가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승세를 견인할 뭔가 이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네. 그 구심점이라고 하는 게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갖다가 확산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선 이길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당이나 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 결집력이 떨어질 거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면서 뭔가 이제 그 고도의 심리전을 위한 포석으로 던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예. 들리기에는 충분히 그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실시간으로 들으신 건가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정치인의 발언은 사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 배경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박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다. 뭐 동의하시는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서른 예. 의원이 뭐 간단한 뭐 정치 초년병도 아니고 네.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다선 중진 의원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네. 그것이 미칠 파장을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리고 따져보면 상대방 쪽에서 경선 불복을 암시하는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본심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다 그러니까 내가 경선 불복을 하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로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결국 원팀으로서 우리가 힘을 모아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도 장담을 못한다. 내가 불복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대부분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선출돼도 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지지자들의 거거든요. 통합.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또 빠져나갈 길은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불복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재명 지사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경선 불복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카드를 던진 것은 저는 우리 박 교수님 이야기가 정확히 맞는데 추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앞서가는 선두주자의 표의 확장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앞서가는데 그래서 저 앞서가는 1위 후보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면 예. 표의 확장성이 본선에서 필요한데 예. 본선에서 질 수 있다. 이게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계속 집중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게 카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예. 맥락에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예. 충분히 비난받을 걸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예. 1위 후보 이재명 지사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을 계산해서 나온 예.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판으로 본다면 지금 서른 의원과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술을 하나 둔 겁니다. 경선 불복이라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설명하신 것처럼 표의 확장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네거티브 어떻게 보면 술을 뒀다고 본다면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어떤 제안을 또 했냐면요. 승복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발언을 듣고 오시죠. 준비했습니다. 경선 불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 이 걱정도 덜고 예. 경선 결과를 잘 받아들이겠다, 승복하겠다. 라는 그 발언의 진정성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승복 선언이라는 또 다른 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역시 심리전에는 심리전으로 맞서는 거죠.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승복 선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표의 결집력의 불안성을 자극한 거라면 나 그렇지 않다. 난 네거티브도 안 할 거고 앞으로 그다음에 우리 다 같이 승복선언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네. 뭔가 1위 후보로서 지지율 1위 후보로서의 자신감 예. 그다음에 어떤 당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즉 불안정성을 갖다가 이걸로써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네. 일단은 상대방이 호응하면 호응한 대로 좋은 겁니다. 네. 지금 뭐 불복 얘기 나오다가 다 같이 나와서 승복선언을 하네. 이걸 또 이재명 캠프 쪽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네. 그러면 이재명이 뭔가 당의 어떤 안정성에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겉으로는 승복하는 척하지만 다른 후보 측에서 승복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했든 일종의 그것도 이낙연 후보 측의 말이 맞는 겁니다. 프레임을 갖다가 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고도의 심리전에 또 한 번의 고도의 심리전으로 맞받아 쳤는데 예. 굉장히 효율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상대방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후보에 대한 표 결집력의 불안정성을 이거 하나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좋은 수를 던졌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가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선 불복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워딩에서는 사실 뭐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에 수를 던진 수에 또 하나의 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른 의원의 예. 그 워딩을 이제 경선 불복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경선 불복이라는 여론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럼 우리 다 모든 후보들이 승복 선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박 교수님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잘 받아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경선 승복이라는 것은 이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이 공식적으로 레이스가 출발하면 그건 기본입니다. 이제 과거에 예전에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경선하다가 탈당하고 뭐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 이후로는 이미 제가 알기로 선거법상 당의 공식 경선에 뛰어들어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무소속으로. 네.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게 구조적으로 승복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선 시작할 때 다 그걸 서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모여서 원팀 협약식에 다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선 불복하지 않겠다, 승복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하자는 것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조금 오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런 위험성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알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불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서른 의원의 걱정을 이런 식으로 받아치나 걱정이란 단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는 단지 경선을 불복할 수도 없고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제기한 것은 아니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본선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걸 이야기한 거다. 제발 그 진정성 안 달라. 이것으로 맞받아친 것이어서 아마도 당분간 이 경선 불복 논란 프레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오가는 쟁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네거티브 경쟁에서 이제는 좀 고도의 심리전으로 좀 옮겨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제 대권 주자들이 있잖아요. 경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 좀 달랐던 분이 계세요. 김두관 의원의 경우는 설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공직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엄중 조치해야 된다. 당 차원의 경고가 필요한 사안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탠스가. 그래서 김두관 의원도 이제 차별성을 부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은 사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층이 원래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선 불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눈밖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굳이 뭐 이것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김두관 의원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죠.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가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김두관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지금 2등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 싸움을 하려면은 누구를 쳐야 됩니까? 당연히 1등을 치든지 2등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른 의원의 어떤 의도된 그런 심리전에 대해서 이제 돌 던질 때 같이 던진 거죠. 근데 이제 지도부가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일단 말 자체가 노골적으로 뭐 불복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뭐 이심, 송심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논란에서 만약에 서른 의원이나 이런 이낙연 캠프 쪽에 대해서 뭐 사과를 요구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뭐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또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렇게 후보들 간의 말싸움으로 또는 이렇게 심리전으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참 궁금합니다. 이 경선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그 빼어든 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본선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자, 계속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본선 후보가 되어야 표가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안정감이 있고 중도층까지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위 후보 이재명 지사 후보 측은 지금 민주당의 선거 선출 방식이 국민의힘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선거인단 선거입니다. 선거인단 선거는 그 이른바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당원들이 참가하는 선거인단 플러스 각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참여를 받은 민간 국민 선거인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덤층이 다양하고 강력한 결집력을 가진 조직력이 가진 그런 후보 측이 좀 우세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측이 많은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조직적 결집력이 강한 그런 어떤 그 후보 진영의 그 선거인단이 선거를 해서 이재명 지사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 가서는 국민 전체를 놓고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장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인성의 문제, 욕설의 문제, 품성의 문제, 뭐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성이 없다, 불안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 표의 어떤 네거티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유권자들을 견인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계속 심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저는 그 전략으로 저는 이낙연 후보 측은 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다면 물리는 네거티브에서 파생된 어떤 수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일단 이 지사 측은요. 뭐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고 난 뒤에 타겟을 야권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안정적인 리더다 혹은 뭐 지금 현재 앞서 나가는
어떤 주자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인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뭔가 분란이 생길 때는 시선을 당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네. 이게 사실 뭐 전쟁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면은 그 갈등이 외부를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뭐 네거티브와 설전이 치열하지만 예. 사실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대방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안에서 네거티브만 해가지고 서로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리고 바깥을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돌린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제 제대로 가네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예. 뭔가 조금 방향을 갖다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당 내에서 지금 지지율의 하락이나 또는 분란이 있으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확 높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당 내에서 이제 어떤 분란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